모공. 피지를 짜야 돼. 피지가 문제야. 많이 두들기면 밀착 잘 되겠거니. 디올이 좋잖아. 비싸잖아. 비싸면 커버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마도 밀착. 뷰티 유튜버처럼 굴려 부드럽게 굴려. 왜 두껍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쿠션 잘 바르는 방법입니다. 쿠션 뭐 그냥 두들기면 되지 잘 바르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잘 두들긴다고 두들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채널에 보면은 초보자 메이크업이라고 되게 옛날에 만든 그 이상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왜 잘 못 바르게 됐는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표현을 좀 해보았고 잘 바를 수 있는 저만의 방법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았어요. 오늘 쿠션, 매트 쿠션, 촉촉 쿠션, 커버력이 없는 쿠션 이렇게 세 가지 예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피부 메이크업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의 쿠션 잘 바르는 방법 출발! 빵! 첫 번째로 스킨케어를 잘해줘야 쿠션이 예쁘게 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 촉촉이, 커버력이 낮은 쿠션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세수한 지 지금 한 10분, 15분 됐거든요. 왜 엄청 건조하고 만질 때부터도 벌써 이렇게 바사삭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쿠션을 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결 정리를 꼭 해줘야 한다. 오늘은 스킨케어 뭐 쓰세요 이런 거에 좀 집중하지 않고 질감 설명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전 어성초 토너를 쓸 건데 충분히 적셔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밑끌리는 제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밑끌리는 제형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여기가 얼굴을 이렇게 밀고 지나갈 때 너무 뻑뻑해서 촉촉함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콧물 제형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콧물 제형은 솜에 먹일 때 좀 귀찮다는 거? 잘 먹여지지가 않으니까 결 정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 결 정리하면서 코 옆에 각질도 살짝 눌러주고 촉촉함도 주고 눈썹도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디테일의 차이를 계속 줘야 디테일이 쌓여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답니다. 전 세럼은 자외선 세럼을 써줄 건데 어떤 걸 사용을 하시더라도 세럼 단계에서 속건조를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3번 풀펌핑 했습니다. 얘를 발라줄 때도 막 비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만 살짝 녹여서 볼에 먼저 이렇게 바르면서도 흡수되는 동안 이렇게 피부를 계속 만져주면서 바깥으로 결을 계속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많이 만져서 밀려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굳이 막 계속 세게 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지금은 이제 더 만지면 안 돼요. 손을 떼야 할 때 잘 떼주는 게 또 피부 메이크업을 잘 하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를 써줄 건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같은 이런 보습크림 너무 두꺼워서 밀리거나 그러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토도도도 두들겨서 둥둥 떠있게 너무 많은 양을 바르고 흡수, 밀착 잘 시켜주지 않으면 밀릴 수 있습니다. 전 요거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해요. 양에 따라서 손짓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녹여주고 얘도 바깥으로 이마도 꼼꼼하게. 그리고 제가 말하느라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는 크림 바를 때 이렇게 천천히 해주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해서 바깥으로. 그래서 아까 되게 바사삭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좀 차오른 느낌으로 이런 피부 상태를 해주셔야 메이크업도 잘 받고 속건조가 오는 시간도 훨씬 길게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선크림은 메디힐의 티트리 수딩 선크림. 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화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자차는 솔직히 좀 유분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유기자차보다는 뻑뻑함이 있어요. 그 중간에 혼합자차는 그 두 개의 단점이 섞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장점만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뭐 느끼는 건 다를 테니까. 유기자차는 나 진짜 악건성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 메이크업 할 때 끼거나 뭉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개기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 사용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면서 그 유분이 올라오는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들어가 있는 징크옥사이드냐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유분기를 좀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지성이신 분들은 무기자차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그 징크옥사이드 뭐 그런 성분 자체가 잘못 바르게 되면 모공 사이사이에 껴있게 되거든요. 그게 처음에 바르고 쿠션이나 팔에 발랐을 땐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끼임이 나중에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일수록 잘 펴발려서 밀착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르기에 조금 까다로움이 있다. 혼합자차는 뭐냐? 역시나 그 두 개의 단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고 장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는. 자, 이렇게 손등에 있는 거 확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펴바르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비추. 특히 유기자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무기자차는 모공에 안 끼이는 게 중요하니까 좀만 가까이 오시고요. 이 정도 묻혀줍니다.
많은 양을 발라줘야 선크림 효과가 있다던데 많이 발라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많이 바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메이크업을 잘 받게 하려면은 많이 바르는 거는 살짝 포기하고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2~3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쿠션 파데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SPF 지수가 또 들어있는 게 있고 그 위에 또 파우더 칠도 하고 결국에는 선크림 바르고 나서 물리적으로도 좀 막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서 피부 메이크업 망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많은 양을 바르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밀어주면은 메이크업 뜨지 않고 모공 끼임도 없이 잘 발라줄 수 있습니다. 얘가 유기, 무기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유기의 어떤 밑끌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발라줄 수 있고요. 턱은 특히나 이렇게 소량. 저는 여기를 살짝 힘주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도 오버쿡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메이크업도 오버 터치가 되면 안 된다. 코 옆에 특히 이렇게 밀착을 잘 시켜주세요. 발랐는데 허옇게 떠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밀착이 덜 됐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 메이크업을 할 거라면. 특히 미간 같은 데 잘 뜨잖아요. 여기 눈썹 라인 앞머리 쪽 있죠. 요런 데 좀 잘 해주시고 이마는 요 정도? 이것도 밀착을 이렇게 쫙쫙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크림을 밀착시켜주는 손짓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선크림까지 발랐는데도 속에는 좀 쫀쫀하게 차있는 이 느낌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광택이 이렇게 나는 이런 피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킨케어하고 손짓을 해주는 게 모든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바르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유분진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싫던데요? 이렇게 하고 쿠션 파데 바르면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던데요? 유분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때 필요한 게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스킨케어를 줄여서 속 촉촉함을 덜하게 해서 겉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속은 이렇게 스킨케어를 쫀쫀하게 해주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겉면만 매끈하게 혹은 뭐 어떤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보송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연작 베이스 프랩 진짜 잘 쓰는데 사실 이게 광고했던 템이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수분 베이스여서 겉은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속 촉촉하게 해줘갖고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 하신다면은 아르마니도 괜찮고요. 디올도 괜찮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건조함을 느끼는 수부지 건성들은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지성이 나는 어떡하냐 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베네피트의 매트 레스큐라고 있어요. 선크림 바르고 나서 걔 한번 발라주면은 얼굴에 유분을 확 잡아줍니다. 거기다가 포어 패셔널 정말 소량 써주면은 유분량도 잡아주는 역할을 더 배가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튼 베이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베이스를 오늘은 일단 바르지 않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매트 제형의 쿠션을 바를 때 잘못된 예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초보자 느낌 와가지고 나 오늘 아침 화장 좀 한번 해보겠어. 좋아. 이 정도 묻혀가지고 나 많이 안 눌렀어. 나 양 많이 묻힌 거 아닌데? 적게 바르랬으니까 나 이거 적게 한 거다. 어머, 커버력 좋아. 어머, 진짜 잘 가려. 좀 두껍나? 뭐야, 에스쁘 안 두껍다더니 두꺼운 거 같아. 아니야, 어쨌든. 어머, 지금 내 홍조 다 가려지고 있어. 좋아. 그리고 다크서클 쿠션으로 가려. 뭐야? 지금 에스쁘 커버력 좋다더니 나 지금 다크서클 다... 에스쁘 안 되긴... 일단 오늘 나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이마 그대로 가려. 펑펑펑펑. 눈두덩이도 얼룩지면 안 되니까 발라. 미간 눈 이렇게 뭐지? 똑같네. 뭐야, 이거 별론가? 코 모공. 피지. 피지를 짜야 돼. 피지가 문제야. 빨개. 코 밑에 빨개. 오, 열심히 두들겨. 많이 두들기랬어. 야야 내가 비데를 지금 쓰고 있거든. 야 진짜 두꺼워. 야 이거 이번 여름에 좋다고 선정 막 하고 그러는데 야 안 되겠어. 여기까지 매트하거나 벨벳 제형을 잘못 쓰는 예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바를 수 있는지 바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쿠션을 적게 붙인다.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적게 붙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고 제 얼굴에 얼마나 묻어나는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진짜 살짝, 거의 점점점으로만 조금 묻은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만 묻어나도록. 그러면은 커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2차적으로 다시 쌓아줘야 되는 거지 한 번 쌓으면서 한 번에 커버가 잘 되게 하는 순간 무너질 때 더러워질 가능성이 훨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비해서 커버는 덜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리고 턱으로도 그대로 가주세요. 자, 지금 코 옆에 빨간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려졌죠? 요게 1차 커버.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쌓아줄게요. 그땐 저는 살짝 이렇게 긁어주는 편이에요. 중지손가락에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얹어보면은 쑥 올라가죠. 이렇게 조금 얹은 거를 가지고
점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세게 하면 1차적으로 깔아준 거를 벗겨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겨내지 않도록 내가 깔아준 거 위에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커버 더 하고 싶은 볼 쪽에 조금 더 해주시고요. 다크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크는 코렉팅 해주는 거지 이 커버력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남은 양은 이마랑 턱은 피부를 전체적으로 두껍게 보이게 하는 그런 피부라는 거. 그래서 엄청 얇은 양으로 적게만 터치를 해줘도 쉽게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은 특히나 벨벳하고 매트한 제형은 얼룩지게 발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거 제품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매트 제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용법을 좀만 익히면 나도 매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복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 밑에 같은 데에는 이 끝에 이렇게 묻어있는 거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많이 얹게 되면은 끼임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모공 커버하면서 코에 다 떴는데요. 이 납작한 퍼프를 가지고 모공을 커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터치 되지 않도록 다 커버가 되지 않았지만 이쯤 하고 손 뗄 거야. 나는 브러쉬로 컨트롤 해줄 거야. 라고 생각으로 내 손을 딱 제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 그래서 두 번째까지 커버를 했어도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죠. 그 다음에 도구를 바꿔줄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화홍 브러쉬고요. 쿠션에 살짝 묻혀줍니다. 그리고 아까 가려주지 않았던 이 코 옆에를 살짝 긁어주면은요, 모공 사이에 싹싹 들어가고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 피부에 맞게 발라주고 묻혀주고 발라주고 이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인가, 그거는 계속 많이 해보시면서 뜨지 않게 바르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바로 또 살짝 묻혀주고, 그 요 안쪽도 요 코너진 데를 요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바깥쪽으로 해주고, 코 여기는 코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주름 사이에 빨간 것도 저는 가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가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리고 나면 나중에 무너질 때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구나 알고 가리는 거 하고, 그냥 가리고 싶어서 가렸는데 나중에 더럽게 무너진 거 보면서 속상해하는 건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여있는 부분은 좀 빨갛더라도 무너질 때 깨끗하게 무너지는 거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형 자체가 매트하기 때문에 살짝 뜨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전 여기서 얼른 손을 뗍니다. 다크는 또 다크 전용으로 써줍니다. 아니 바쁜 아침에 쿠션 하나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브러쉬 쓰고 컨실러 따로 쓰고 언제 그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되게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쿠션 하나로 나는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고 그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커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까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왜곡이 되긴 했지만 잘못된 방법,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이렇게 반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얇게 2번 깔아줄 것, 코너진 부분은 진짜 소량 발라주고 도구를 바꿔줄 것, 다크서클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컬러로 코렉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트 제형 마무리하고 바로 촉촉 제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하고 왔고요. 요즘에 촉촉해요라고 말하는 제품은요, 2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우리가 촉촉 제품을 상상하는 촉촉한 그런 제품. 두 번째는 촉촉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스킨케어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넣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 밀착 쫙 되면서 유리광처럼 광이 싹 나게 하는 그런 제품.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축한 그런 제품은 우리도 촉촉하게 바로 느끼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밀착이 쫙 되면서 광이 딱 나는 글로우한 그런 제품들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촉촉함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밀착이 쫙 되는 그 느낌 자체가 건조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지만 느끼는 걸 또 표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글로우하다라고 말하는 제형들이 축축 느낌보다는 세틴한 그런 마무리감이라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촉촉 제품으로 사용할 이 네이밍 제품은 그래도 우리가 느낄 만한 그 촉촉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촉촉 쿠션을 바를 때 잘못된 예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촉촉한 쿠션이네. 그러면 잘 안 묻는 것 같아. 이렇게 묻혀가지고 좀 촉촉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커버력이 뭐야, 촉촉한 쿠션인데 커버력이 좋다고 하더니 내가 보기엔 커버력 별론데? 발리는 감은 괜찮은 것 같다? 원래 촉촉한 쿠션은 발리는 감이 좋습니다. 턱에 트러블 가려야 돼. 가만히 있어봐.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이 쌓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역시 촉촉한 애는 커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뜰라고. 아니야, 그래. 너무 오버터치는 하지 말자. 이마. 촉촉한 애들은 또 마스크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밀착 두들겨. 많이 두들기면 밀착 잘 되겠거니. 잠깐만, 왜 벗겨지는 것 같지?
다크. 역시 촉촉해가지고 커버력이 역시 다크는 가려지지가 않아. 이마도 밀착.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머리카락 묻을 수 있어. 그리고 마스크에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발라야겠어. 많이 묻혀서 살짝 털어주려 하대. 뷰티 유튜버처럼 굴려. 부드럽게 굴려. 잘 해줘야 내 눈썹 잘 그릴 수 있지. 발색이 잘 안 되면 안 되거든. 톡톡 굴려. 이렇게. 왜 벗겨지는 것 같지?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르면은 파우더가 뜰 줄 알았는데 좀 이런 거 스포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테스트 중에 파우더한테 안 뜨네요. 그리고 브러쉬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안 떠요. 이렇게 반을 바르고 나니까 뭐야 촉촉 쿠션 저렇게 했는데도 되게 잘 발리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트 쿠션보다는 촉촉 쿠션이 막 발라도 잘 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빠르게 쉽게 무너짐도 예쁘게 그럴 쿠션을 찾으신다면 매트보다는 촉촉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촉촉의 경우에는 제가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이쪽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제가 광고했던 제품인데 네이밍이 진짜 제품이 좋긴 좋아요. 촉촉이는요 양을 많이 묻혀도 별 데미지가 없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은 양을 묻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2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다 쓰고 또 이것도 다 써가는 거 가져와가지고 잘 묻어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찍고 발라보면은 촉촉이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매트 타입보다는 더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커버력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아까 매트 버전과 똑같이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양으로 이런 데 한번 살짝 찍어주고 코 옆에도 디테일하게 커버하지 마시고 살짝 찍어주고. 근데 이 촉촉 제형 같은 경우에는 코 옆에 이렇게 쿡 넣어도 무너질 때 더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트 제형보다는 유분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화음 브러쉬를 이용해서 코 옆에 모공을 채워줍니다. 이런 촉촉 제형이 얇기 때문에 모공에는 약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모공의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모공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거니와 저 같은 잡모공에는 이런 촉촉한 제형으로 커버를 한다고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커버됩니다. 저는 이 정도 모공 커버면은 되게 잘 됐다라고 만족을 엄청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쪽 보지 마시고 여기를 봤을 때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내 얼굴을 거울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그 기준으로 커버가 잘 됐나 안 됐나 보는 것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 균일한가를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일단 얘부터 좀 컨트롤을 하고요. 가볍게만 해주면은 끝. 자, 이렇게 커버를 끝냈는데요. 아까처럼 파우더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촉촉 사용하면서 파우더를 왜 하나요? 촉촉이를 쓰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촉촉이를 꼭 쓰면서 파우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이 속안에 촉촉한 거하고 마무리감이 또 매끈한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살짝 묻혀서 촉촉이를 사용을 하면서 겉에 살짝만 보송하게 하려면 과감하게 좀 털어내줍니다. 이렇게 털어내지는 파우더 양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피부 메이크업 예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피부 메이크업이 예쁘게 돼야 하는 거지 양을 아끼는 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쪽도 제가 예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커버력이 좀 부족해 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 커버력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마스크 쓰는 요즘에는 이렇게 오히려 살짝 빨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썼다 벗었다 해야 훨씬 더 지저분해짐이 없습니다. 커버력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또 취향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은 커버력이 없는 굉장히 맑은 선쿠션이야 뭐야 싶은 그런 쿠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올이야. 디올은 무조건 좋겠지. 그리고 디올 매장에서도 이게 커버력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디올이 조금씩 묻히라고 했으니까 정말 조금 묻혀가지고 오 괜찮네. 왜 없어져? 가만 있어봐. 뭐지? 왜 이렇게 뭔가 되게 촉촉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지? 이거 그래 스킨 글로우 쿠션 이번에 글로우 파운데이션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써봤을 때 괜찮은데 이게 뭐지? 발리는 거야 마는 거야? 모공도 안 바른 데랑 지금 차이가 무엇? 그럼 좀 많이 찍어봐. 2차 3차 레이어드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돼 괜찮네. 근데 왜 폈다 하면 없어져? 뭔데? 아닌데 디올인데 디올은 좋잖아. 비싸잖아. 비싸면 커버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디올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잘못된 걸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게 돈이 얼만데. 뭐지? 내가 똥손인가 봐. 내 피부가 문제야. 네, 이렇게 잘못된 예시. 모공은 전혀 가려지지 않고. 자, 그러면 바로 요거를 잘 바를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이 제품에 대해야 하는 자세. 요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요. 백화점 명품 브랜드들의 쿠션이 커버력이 이렇게 낮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한데요. 한국 브랜드들은 그래도 커버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근데 명품 브랜드들은 특히나 원래 내면의 아름다움을 끌어내세요 이러면서 거의 피부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백화점 매장에서 이거 혹시 커버력이 낮은 편은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그럼 매장 선생님들께서는 커버력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뭐 요 라인으로 가는 게 나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커버력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고객님. 그런데 그 커버력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대치가 달라가지고 거기에 꼭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커버력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테스트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테스트가 안 돼. 그렇다면 디올이니까 한번 믿고 사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홍조인, 요철을 가리고 싶은 사람들, 화농성 여드름 가리고 싶어요, 기미 가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그렇게 커버력이 낮진 않거든요, 고객님 하면은 그런 커버력이 낮은 거야,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잘 바르는 방법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건요, 많이 묻혀도 어차피 펴바르고 나면 얼굴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적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바짝바짝 보슬보슬 느낌이 아니라 딱딱딱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이게 세팅하면서 유리광을 내주는 그런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맑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색상이 맑으면요, 이 홍조가 가려질 리가 없죠. 얘는 여기가 한계예요. 이거는 쌓아도 얘가 낼 수 있는 커버력 퍼포먼스가 여기까지라는 거. 여러분들 빨간데 두들긴다고 가려질까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 피부가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선쿠션보다는 살짝 커버력이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커버력 한 30%만 내면 된다. 그 정도 생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 누가 사요? 돈 아깝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 옛날에 여드름 진짜 많을 때 그런 생각 해가지고 매장 선생님께 근데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또 매장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얇은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브랜드는 바비 브라운이긴 했는데 홍조도 없고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정말 스킨케어처럼 고급스러운 세팅한 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해주고요. 여기 빨간 데막 있잖아요. 냅두세요. 더 이상 터치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다크서클만큼은 제가 또 사수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꼭 내가 하고 싶은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크도요, 오히려 이 질감에 어우러지게 너무 완벽하게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얇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떠세요? 제가 여기를 커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빨갛빨갛하긴 한데 괜찮지 않나요? 보세요. 여기에서 브로우를 자연스럽게만 잡아주고요. 브로우도 약간 툭툭 라인, 대칭 이런 거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신상 틴트가 나왔더라고요. 플로라 틴트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이게 플로라 틴트거든요. 손등에만 보여드리면 이번에 또 베네피트 새로운 뮤즈가 우리 태연님이시더라고요. 베네피트 다시 핫해질 것 같아요. 요런 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갑자기 또 이 전설의 베네 틴트를 그냥 이렇게 살짝 물들여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뻤나? 이렇게 하면 좀 피부에 울긋불긋하고 다 가려지지 않고 그래도 내추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명품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디올이지만 커버력이 이렇게 낮은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제품이 갖고 있는 커버력의 한계를 인지를 하고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커버력을 계속 오버터치하면서 내려고 하지 말자. 이것이 커버력이 없는 쿠션을 대하는 어떤 자세, 마인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쿠션 잘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도 다르고 기대치도 다르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완전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품에 맞춰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제품에 정복한 느낌이 들고 만족도도 되게 올라가게 되고 되게 소소한 거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제품들 실패했다는 생각 들지 않게 그 제품에 맞춰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정복할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정보 공유해드리는 게 제 기쁨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괜히 생색을 한번 내본다. 제 진심이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